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카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훈 작가님과의 대화. 잘 해내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 사시미가 9,000원이라니 모든 메뉴가 같은 수준이다. 어딘지는 비밀이다. 스시도 참치도 엄청 좋네. 최대 30인 정원 식당에서 접객, 요리, 설거지, 계산 등 모든 것을 혼자 근사하게 해내는 분들을 이 근처 식당에서 자주 본다. 나중에 자영업 특집으로 여기 한번 함께 와야 하나? 잘 해내는 사람은 다르다. 굳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1, 2만 원 정도의 와인을 데일리 와인으로 마실 때 가끔 5만 원 정도의 와인을 즐기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하지만 10만 원 정도의 와인을 데일리 와인으로 마시는 사람은 그런 행복을 느끼려면 50만 원 정도의 와인을 마셔야 한다. 그런데 그게 진짜 행복일까? 돈이 더 많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다. 행복이란 형체가 없는 것이며 굳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필요도 없다. 다만 매일 자신의 삶을 꾸준히 살면서 때때로 추구할 수 있는 끝을 경험하며 다시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갈 힘을 얻는다면 그걸로 우리의 일상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스스로 존재의 가치를 느낄 때 그 삶과 공간은 자기만의 색으로 빛난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훈 작가님의 생각 공부. 뭐든 잘 해내는 사람의 3가지 말버릇. 저 사람이 맡으면 뭐든 잘 될 것 같아. 세상이 어쩌면 늘 저렇게 잘하는 걸까? 세상에는 분명 이런 멋진 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든 잘 해내는 그들이 특별한 소수의 천재는 아니라는 것이다. 능력이 뛰어나서 여유를 부리면서도 뭐든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성장과 혁신의 길 위에 오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매우 독특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말버릇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소개하면 다음 3가지를 예로 들 수 있다. 1. 더 좋게 만들면 되지. 방금 시작한 분야에 사업의 인기가 갑자기 높아져서 조금 일찍 시작한 경쟁자들이 이익을 선점하게 되면 지금 한창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긴장하며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이러다가 우리가 가져갈 몫이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은 일을 재촉하게 만들고 그렇게 서둘러 마무리를 한 일은 결과는 짐작하듯 뻔하다. 그런 방식의 생각과 일 처리는 오히려 자신에게 악 영향을 끼칠 뿐이다. 뭐든 잘 해내는 사람들은 그럴 때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괜찮아. 우리가 더 좋게 만들면 되지. 이유는 간단하다. 더 좋은 콘텐츠나 제품이 나오면 그걸 원하는 소비자는 다시 새롭게 창출되기 때문이다. 경쟁자가 시장을 휩쓸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 더 멋진 것을 만들어서 시장을 창조하면 되니까. 2. 내 방식으로 하면 되지. 경쟁자가 자신이 애써 만든 자료를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만 카피해서
강연을 하거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불안해진다. 이거 내 입지가 좁아지는 게 아닌가?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잘하면 어쩌지? 그러나 뭐든 잘 해내는 사람들은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생각한다. 마음대로 하라고 해. 나는 내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 만든 강연 자료는 그걸 경험한 자가 말할 때 비로소 힘을 얻고 울림을 줄 수 있다. 아무리 스피치 기술이 뛰어나도 삶까지 모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자신의 삶을 담았다면 온갖 카피와 모함하는 무리의 소리에 반응할 필요는 없다. 나의 방식이 곧 최고의 방식이니까. 3. 다시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히 같은 주제로 책을 쓰거나 비슷한 콘텐츠를 만들게 될 때가 있다. 이제 막 시작했는데 내가 준비하고 있던 것과 같은 콘텐츠가 나오면 맥이 풀리며 모든 것이 허망해진다. 그러나 뭐든 잘 해내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오히려 그들은 그런 상황을 반기며 이렇게 말한다. 그래? 그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그들이 반길 수 있는 이유는 깊이 사색한 시간은 당장의 결과로 나오지 않더라도 다음 시도에 어떻게든 녹아들어서 빛을 더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분투한 시간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방향을 바꿔 새로 하나 더 만들면 되는 것이다. 좋은 말버릇은 곧 그 사람의 실력이 되고 다시 그 실력은 더 근사한 말버릇으로 창조된다. 다 읽었다면 이제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오늘 당신의 말버릇을 바꾸면 내일 당신이 살아갈 무대가 바뀐다. 2023년 10월 김종원 작가. 와인 냉장고가 가득 차서 로마네 콩티를 사지 않았다. 어제 우연히 들린 샵에서 2,500만 원 정도 하는 로마네 콩티를 하나 찾아서 이거 싸네? 라며 살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집에 와인 냉장고가 가득 찬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사지 못하고 돌아왔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와인 냉장고가 가득 차서 사지 못했을 뿐이다. 가스라이팅과 트라우마라는 단어 남발하지 말자. 요즘 가스라이팅이나 트라우마와 같은 심리학자들이 쓸 수 있는 단어를 너무 가볍게 모든 곳에 적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간 이런 단어 없이도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매우 소수이며 다수의 보통 사람에게는 굳이 필요한 단어가 아니다. 아래 가스라이팅과 트라우마의 정의를 읽어보라. 너무 오버하지 말자. 일상은 정신병원이 아니고 다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1. 가스라이팅.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트라우마. 죽음과 심각한 부상, 성폭력 등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심리적 외상으로서 신체적,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는 충격적인 경험을 뜻합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말자. 작가님은 글쓰기 수업은 안 하세요? 그럼 내 답변은 늘 같다. 모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걸 누군가에게 가르치지 않아. 이유는 간단하지. 글을 쓸 시간도 부족하니까. 주변을 한번 살펴봐. 모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한 사람이지. 하지만 그들에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어. 그들에게 공부가 더 필요하지만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유는 가르치면서 스스로 제대로 깨닫게 되기 때문이야.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도달할 수 있지. 모든 30년 정도 멈추지 않고 반복하면 어떤 분야든 출발선에 서게 된다. 그럼 당연히 뛰어야지. 출발선에 서기 위해 30년이 걸렸는데 당신의 인생도 잘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아파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풀리지 않는다는 건 풀려고 애썼다는 사실을 증명하니까. 당신도 곧 출발선에 서서 당신만의 길을 달리게 될 테니까. 육아에서 가장 부질없는 9가지 장면. 아주 오래전 혼자 구구단을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다 외운 날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에 만나는 사람에게 모두 자랑을 했더니 모든 어른들이 테스트를 하듯 저에게 구구단 중 하나를 물었고 저는 신나게 답했죠. 그런 나날이 이어지고 있었고 하루는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제가 구구단을 다 외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 할머니였기에 전 할머니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외쳤죠. 할머니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아직도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할머니는 네가 구구단을 다 외운 것도 좋지만 그 사실을 확인하기보다는 네 기분을 묻고 싶은데 열심히 노력해서 구구단을 다 외우니 기분이 어때? 그날 할머니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살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해내는 과정에서 느낀 내 감정과 기분도 참 중요한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구단을 외우느라 참 힘들었었는데 할머니의 한마디가 그런 저를 따스하게 안아주는 것 같아서 눈물도 조금 났죠. 아이의 현재 마음의 안부를 묻는 한마디가 가진 힘은 정말 위대합니다. 아이는 자주 실수하고 가끔 성공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반대로 자주 분노하고 가끔 기뻐하게 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수나 성공 따위가 아닙니다. 아이가 현재 행복과 기쁨의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게 핵심이죠. 육아에서 가장 부질없는 9가지 장면을 소개합니다. 이 반대로 하시면 아이와 가장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니 그 점을 꼭 기억하며 읽어주세요. 1. 아이 얼굴이 아닌 스마트폰만 보며 버린 시간. 2.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다가 내 시간을 너무 낭비한 것. 3. 아이의 장점은 안 찾고 끈질기게 단점만 찾아 지적한 순간. 4. 아이의 기분은 묻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연연한 것. 5.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다가 생긴 분노한 감정을
아이를 대하는 태도로 만든 것. 6.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며 보냈던 시간. 7. 남에게 내 아이를 잘 기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행동. 8. 잘 모르는 남의 조언을 그대로 따라한 시간. 9.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만 하며 사는 것. 66일 인문학 대화법,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부모 교육, 자녀 교육, 육아, 육아 소통, 육아 스타그램, 육아맘, 육아 일상, 부모의 말, 66일 인문학 대화법, 66일 밥상머리 대화법. 김종원의 진짜 부모 공부. 중3 대의 자녀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달력. 인간은 누구나 가진 것 없이 태어난다. 다만 하나는 분명히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간다.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은 나에게 있다.